안녕하십니까. 아틀란타 CBS 생활정보 의료편 Health One Care 강창석 내과의 강창석입니다. 오늘은 그 편두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두통은 우리 그 살면서 아마도 가장 흔히 겪는 질병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형태의 두통을 앓게 되는데,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편두통은 이제 다른 두통도 다 크게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편두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편두통 이외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긴장성 두통이 있고, 또 클러스터 헤드액, 그래서 그 집중적으로 그 통증이 굉장히 심한 그러한 그 클러스터 헤드액이 있는데, 오늘은 그 편두통, 영어로 얘기하면 마이그레인 헤드액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그레인 헤드액은 편두통인데, 그 편두통 그 말 그대로 이 어떤 그 머리의 한쪽에 주로 이제 아픈데, 그러나 편두통이라고 그래도 또 변형이 있어가지고 일반적으로는 한쪽이 아프지만 양쪽이 다 아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편두통은 다른 그 통증하고 두통하고 달리 지금 현재까지 그 알려진 그 편두통은, 그동안에 대부분의 우리 두통은 뇌에 있는 혈관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그런 그 반복 과정 속에서 이 그 통증이 일어난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왔지만, 이 편두통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뇌에 있는 그 뇌세포의 그 뇌신경의 그런 이상적인 그 비정상적인 그 활동으로 인해서 그 이 뇌피질에 그와 같은 그 세포들로 그런 그 뇌파가, 그러니까 이상 그 활동이 그 전파되면서, 또한 그 3차 신경, 영어로 얘기하면 트라이제미널 그 에어리아인데, 그쪽 부분에 있는 어떤 신경계통과 혈관계통이 함께 그 비정상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생기는 두통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는 아무래도 그 뇌에 있는 혈관들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은 편두통이 생기지 않나 하는 그것은 그 지나간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또한 새로운 이론도 학문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적으로 그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그 편두통은 우리가 증상으로 볼 때 대개 한 4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편두통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하루나 이틀 전서부터 어딘가 그 다운돼서 약간 우울한 그런 생각이라든지, 어딘가 좀 신경이 예민해진다든지, 목이 뻣뻣하다든지, 뭐 토할 것 같다든지, 좀 어딘가 이렇게 뭔가 그 컨디션이 안 좋다고 얘기하는 표현이면 되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그 편두통이 생기기 전에 하루 이틀 전에 그러한 느낌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가 그 두 번째 그 단계로 들어가면, 그 빛이 이렇게 발하는데 너무 그 빛에 예민해지고 소리에 예민해지면서 이렇게 그 불편한 그런 것들이 그 생기기 시작하죠. 그런 거를 영어로 얘기하면 어란데, 뭔가 그 예민한 것에 반응하면서 그 이제 시작하는 것이 하루 한 뭐 12시간이라든 몇 시간 전서부터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두통을 자주 앓는 분들은 뭔가 벌써 조짐이, 그러면 이제 본인이 알고 그런 그 빛에 예민하고 소리에 예민하면 즉각 그 조용한 방으로 가서 불을 끄고 눕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편두통이 있는 환자들은 갑자기 어딘가 사라져서 조용한 방에서 그 편두통이 넘어가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 번째 단계라고 그러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직접적으로 편두통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한쪽이 이렇게 주로 아프지만, 그것이 뭐 양쪽 다 아플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통의 그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두통이 끝난 후에 그 단계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그 탈진된 굉장히 극심한 그 피곤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 흥분된 그러한 상태로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좀 그 두통이 끝난 이후에도 완전하지가 않고, 그런 그 증상이 하루 이틀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한 4가지 단계로 이 편두통이 진행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편두통은 그러면
어디 누구한테 잘 생기나 뭐 이런 일반적인 그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편두통은 한 전체 일반적인 인구의 약 한 15%, 12%의 사람들이 이 편두통을 갖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남자보다 그 더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편두통 환자들은 대개 30대에서 40대 초반까지가 편두통 환자들이 가장 그 많은 그 분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나이의 분포도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볼 때에 이 보면은 어떠한 그 유전적인 그런 요소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런 유전적인 요소는 또한 환경적인 요소와 그 밖의 요소들이 많이 가미되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좀 유전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전적으로 확실하게 그 가족력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확실하게 그 편두통이 많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끔 또 그 심장의 질환이 심장벽에 구멍이 있는 그러한 환자들 가운데에는 이와 같은 편두통 환자가 있는 걸로 또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런저런 그 어떤 사람들이 편두통이 많이 있는가에 대한 그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이 편두통에 좀 변형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얘기한 그 편두통이 생길 때 뭔가 느낌이 이상한 그런 거 있다가 편두통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편두통 가운데에는 어떠한 그 전조 증상이나 그 편두통과 함께 오는 것이 뭐냐면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고 어떤 사람들은 한쪽 얼굴이 그 느낌이 이상하고 바늘로 찔는 듯한 느낌이라든지 혹은 눈이 일시적으로 안 보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말하는데 그 말을 제대로 못한다든지 그 다음에는 심지어는 어떤 한쪽 그러니까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에 그 사지가 마비되면서 걷지도 못하는 경우라든지 이 그 이상한 그 느낌의 그런 것들이 팔과 다리의 한쪽에 있기 때문에 혹시 풍을 맞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와 같은 즉 그 헤미플래직 그 마이그레인이라고 해서 그 한쪽의 사지가 마비되는 경우라든지 이런 그 느낌이 완전히 이상하면서 말을 못하고 정신이 혼미하고 이 얼굴의 그 한쪽 부분이 확연히 다른 그와 같은 느낌이 있으면서 단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에 그 많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겪으면 그 환자들은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되고 이것이 뭔지 하면서 굉장히 그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그 편두통에는 이와 같은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경우에 그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경우에 그리고 이것이 자주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게 어떤 것인가 알지만 조금 편두통은 똑같이 이렇게 증상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와 같이 여러 다른 그 형태의 그 편두통과 동반하는 그 같은 증상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당황하고 놀래서 이 닥터 의사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이 풍이 아닌지 뭐 혹은 안화신경 마비가 아닌지 그런 여러 가지 그 질문 속에서 오시게 되는데 잘 들어보면 우리가 증상을 듣고 난 후에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편두통의 진단은 이 문진입니다. 대개 그 경력을 자세히 듣고 어떤 증상이 나나 어떤 경과를 겪고 있나 어떤 그 아까 말한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겪는지 안 겪는지 그 다음에 그와 같은 그 과정이 지난 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뭐 한쪽이 마비된다든지 말이 안 된다든지 정신이 혼미하다든지 보이지 않는 정말 그 일시적으로 그 실명하는 그와 같은 단계까지 있는데 그것들이 완전히 회복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문진 속에서 또한 그 간단한 신체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그 통계 속에서 우리가 그 진단하는 그 목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주로 그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뭐 CT 스캔을 찍는다든지 혹은 MRI를 찍는다는 것은 부수적인 그런 일들이지 그것이 주된 그 진단의 도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문진과 그런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사를 찾으셨을 때는 본인이 겪는 그 같은 전체적인 경과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와 같은 그 편두통은 어떤 상황에서 특히 더 많이 일어나는가를 또 궁금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다 아는 거지만 이 편두통의 한 60, 70%의 경우에는 어떤 스트레스 같은 것이 제일 그 많은 경우가 생기겠고요. 또한 여자들의 한 60%에서는 그 호르몬의
그 변하죠. 그러니까 그 뭐 월경하면서 매달 그 에스트로겐 호르몬과 프로제스테론 호르몬이 계속 교차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그 호르몬의 그 변화 속에서 이와 같은 편두통이 또 잘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편두통은 특히 여자에 많고 또한 30대에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월경과 관계되는 깊은 관계가 있다고 또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밖에 여러 가지로 볼 때에는 어떤 그 냄새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식사가 부족한 그러니까 뭐 저혈당이라든지 식사를 많이 못하고 잠을 덜 잤다든지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냄새라든지 그것도 열이 너무 심한 경우 굉장히 더울 경우에 그와 같은 그 편두통이 심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그 편두통 환자들은 본인이 어떠한 그 경우에 이러한 편두통이 올 것인가를 경험을 통해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그 상황에 가지 않도록 또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는 금방 벗어나도록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는 본인들이 조용한 방으로 간다든지 어두운 곳으로 간다든지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예방 혹은 미연에 방지하고 빨리 회복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편두통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이런 것이 생기고 굉장히 다양한 그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이제 치료 방법은 약한 경우의 편두통은 대부분의 경우 운동하고 건강한 그 식생활과 그와 같은 말씀드린 어떤 그 편두통을 일으키는 그와 같은 이유들을 피하고 관리하는 가운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미연에 예방하고 그러한 그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그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그 약한 경우의 편두통은 대부분의 그 두통 통증약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소염 진통제를 사용하면 대부분의 그 약한 그 편두통은 대부분이 극복이 됩니다. 그러나 조금 더 편두통이 자주 생기고 그 심한 경우에는 편두통에 특히 쓰는 트립토판 계통의 그 편두통 약이 이렇게 있는데 그 편두통이 시작되려고 할 때 그 약을 쓰고 한두 시간 있다가 또 쓰면서 그 최대 허용 용량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함으로 해서 이 편두통을 치료할 수가 있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뭐 정맥 주사라든지 또한 심하게 토하고 그런 그 부수적인 그런 증상이 심할 때는 혈당 주사 그러니까 그 포도당 주사라든지 이와 같은 정맥 주사 같은 걸 또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편두통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는데요. 굉장히 그 많은 경우에는 이 편두통이 굉장히 심해서 몇 달씩 계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편두통이 계속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전 과정의 4단계를 다 겪지 않으면서도 계속적으로 몇 주씩 몇 달씩 그 되는 경우에는 만성 그 편두통이라고 되는데 그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 의사를 찾아서 편두통을 전문하는 그 같은 전문의와 만나서 상담하고 치료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편두통은 쉽게는 일상으로 겪는 그와 같은 약한 편두통부터 시작해서 일상생활에 정말로 지장을 줄 정도까지 같은 심한 그와 같은 편두통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증상에 따라서 여러분의 주치의와 긴밀하게 상담하면서 이 편두통을 치료하고 예방하고 이겨나가는 그와 같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생활 정보 의료편 헬스원 케어 강창석 내과 강창석 의사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